엄마라고 부르지 마. 1998년 겨울 5살 지은이는 낯선 할머니 손에 떠밀렸습니다. 엄마 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리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서울 홍대 앞 세련된 카페 그림자 없는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60대 여자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페 사장은 2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 성공한 딸 앞에서 엄마가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2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5살 지은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울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캐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엄마, 어디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작은 손을 더 세게 잡았을 뿐이었죠. 대합실 구석, 낡은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담뱃재를 털어내며 차갑게 내뱉었죠. 데리고 왔어? 예.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이 어디 한 번이야. 벌써 3번째잖아.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은 엄마 치마를 꼭 붙잡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엄마.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한 달만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그 한 달 동안 뭘 할 건데? 또 그 남자 만나러 다닐 거잖아. 지은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할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그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지은의 팔을 잡아챘죠. 지은아, 할머니랑 가자. 싫어. 엄마. 지은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어요.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엄마, 엄마. 지은의 울음소리가 대합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너 같은 년이 무슨 엄마야. 애 아빠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선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법원 판결 나왔잖아. 내가 애 아빠를 죽였다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끌려가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선이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지은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눈빛, 사랑한다는 눈빛, 그리고 포기하는 눈빛. 엄마라고 부르지 마. 할머니가 지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을 빠져나갔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캐럴 음악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미선의 눈물처럼요. 그날 이후 미선은 지은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미선이 찾아오는 것조차 막았죠. 법원은 미선에게 남편 살해 교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여자의 말은 누구도 듣지 않았죠. 감옥에서 미선은 매일 밤 지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되었을 딸을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엄마를 기억하지 않기를. 2018년 11월 홍대 앞 카페 거리는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자 없는 집이라는 카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 창가에는 초록빛 식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미선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8년이 흘렀어요. 지은을 찾는 데만 3년이 걸렸죠.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지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지은의 이름을 봤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 25세의 카페 3호점까지. 사진 속 지은은 미선이 기억하는 5살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죠.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어요. 11월인데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죠. 들어가야 해. 이제라도 말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어요.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는 모습,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죠. 저 아이 인생에 내가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미선은 몇 번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딸랑 누군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미선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확 밀려왔습니다.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5살 때의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라 성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지은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보는 평범한 눈빛이었죠. 날 못 알아보는구나.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미선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핫으로 드릴까요? 핫으로요. 지은이 능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4,500원입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천지갑이었죠.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어머니 세대의 전형적인 노동자 손이었죠.
잠시만요. 지은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미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죠.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지은이 컵을 내밀었어요. 미선이 컵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지은이 움찔했어요. 그 반응을 미선은 놓치지 않았죠.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저기, 혹시, 네. 지은이 무표정하게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시선이었어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컵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갔어요. 창가 테이블. 거기서 지은을 지켜봤죠. 지은은 여전히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포장하고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잘 컸구나.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컸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미선은 식은 커피를 조금씩 마시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후 6시 카페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테이블을 닦으러 미선 쪽으로 왔습니다. 손님, 추가 주문 없으시면. 지은아. 미선이 작게 불렀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손님, 저를 아세요? 나야. 엄마야.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지은아, 엄마야. 미선이. 전 손님을 모릅니다.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지은이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 떨리는 어깨를 봤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참고 있다는 걸 알았죠. 미선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이었으니까. 지은아, 엄마 목소리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납니다. 나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게를 나가면서 한 번 더 돌아봤죠. 지은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밖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골목 모퉁이에 기대섰습니다. 다시 와야 해.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지은은 카페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엄마,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낡은 옷. 왜 이제 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미선은 다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어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또 마주쳤죠.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였습니다. 미선은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지은아. 손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손님 모릅니다. 알아. 내가 날 인정하기 싫은 거 이해해. 하지만 주문 안 하시면 나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선물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25번째 생일. 축하한다. 지은은 상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분, 이것 좀 치워주세요. 옆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해했어요. 저, 사장님, 치워요.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은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한 번만. 전 당신을 모릅니다. 제발 그만 오세요. 지은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래? 사장님 아는 분인가 봐. 근데 왜 저러는 거야? 미선은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 10시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미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선이 들어오면 직원에게 응대하라고 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하지만 우산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옷이 다 젖어가는 미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 왜 저러는 거야?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지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분, 괜찮으실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비도 오는데, 그만 일하세요. 지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직원이 놀라서 물러갔죠. 지은은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옷이 흠뻑 젖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죠.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지은은 할머니 손에 끌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마당엔 닭들이 돌아다녔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웠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 없어. 이제 엄마 생각하지 마. 언제 와요? 안 와. 할머니는 지은을 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지은은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기다리는 걸 포기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나쁜 여자야. 내 아빠를 죽였어.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랬어. 엄마가 아빠를 죽였대. 거짓말이에요.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5살이 된 지은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을 보냈죠.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게 지은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주인인 공간.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자격증도 땄죠. 창업 대출도 받았고요. 그리고 23살에 첫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림자 없는 집, 자신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없는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미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이제 비가 그쳤지만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벤치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거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소리쳤어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미선은 의식이 없었어요. 이마가 뜨거웠죠. 고열이었습니다. 119 불러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선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왜 이렇게까지? 왜? 구급차가 왔습니다. 지은은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얼마나 굶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호자 아니세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자신이 저 사람의 보호자인가? 버린 엄마의 보호자인가? 하지만 부인하지도 못했어요. 링거를 맡고 있는 미선을 지켜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꺼진 볼, 거칠어진 손.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미선이 눈을 떴어요. 지은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날 버렸어요? 왜?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안 찾아왔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거짓말. 안 찾아온 거잖아요. 날 버린 거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20년간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요.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카페가 잘 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잘 사는 것 보고 싶었어. 미선이 흐느꼈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일주일 후 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입원비는 지은이 냈어요. 미선이 모르게요.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커피를 내렸죠. 하지만 밤이면 잠들 수 없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물, 미안해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 아니야. 잊어야 해.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어요. 지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가 용기를 낸 거겠구나.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해. 엄마는 내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 엄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그날 내 아빠는 사고로 죽었어. 회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지. 하지만 경찰은 엄마를 의심했어. 아빠 보험금이 5억이었거든. 엄마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빠를 죽였다고 했어. 증거는 없었어. 하지만 아빠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증언했지.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고. 이유는 간단했어. 엄마가 엄마 고향 친구랑 연락하는 걸 할머니가 봤거든. 남자친구였어. 할머니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어.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알던 오빠였을 뿐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법정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한테 술을 먹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 아빠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 엄마가 말리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법원은 할머니 말을 믿었어. 엄마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감옥에서 엄마는 널 그리워했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지. 10년 후 출소했어. 바로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8년을 찾아 헤맸어.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돈을 모아서 사설탐정도 고용했어. 그리고 겨우 널 찾았지. 그림자 없는 집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엄마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있었다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사진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피고인 김미선, 징역 10년. 두 번째 사진. 출소 증명서. 2008년 11월 3일 출소. 세 번째 사진. 낡은 수첩이었어요. 거기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 지은아,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7살이 되었구나. 학교는 잘 다니니? 친구는 사귀었니?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엄마는 내가 너무 보고 싶단다. 지은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10살. 벌써 10살이나 되었네. 엄마가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해. 지은아, 15살. 이제 중학생이겠구나. 엄마는 내년에 출소해. 곧 널 찾으러 갈게. 매년 매일. 빼곡하게 적힌 일기였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20살 때의 일기도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 내 소식을 들었어. 카페에서 일한다며. 얼마나 예쁘게 컸을까.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23살. 지은아, 내가 카페를 열었다는 기사를 봤어.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미안해.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지은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편지 맨 밑에 적힌 번호였죠. 뚜뚜뚜. 여보세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니? 엄마.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지금 어디예요? 고시원에 있어.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지은아. 빨리요. 주소. 미선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가디건을 집어들었어요. 신발을 신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선의 고시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보였죠. 303호. 지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어요.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은이 먼저 안겼습니다. 엄마. 미선의 품에 안긴 지은. 20년 만이었죠. 미선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지은아. 우리 지은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지은을 안쳤어요. 괜찮아. 이제 널 봤으니까. 괜찮아. 지은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엄마, 그동안 정말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안 지났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미선은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정말요? 그럼. 엄마는 이제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은은 미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슬픔을 다 쏟아낸 것처럼요.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한 박지은입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은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결문, 출소 증명서,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사고 기록부. 저희 엄마가 20년 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1998년 사건이네요. 20년이 넘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증인도 이미 돌아가셨고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 회사 동료 증언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에요. 엄마가 술을 먹인 게 아니라 원래 술을 좋아하셨다는 거죠.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지은은 지난 일주일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들을 찾았어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찾았죠.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재심 청구만 해도 3천만 원은 들 겁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옆에 있었죠. 손을 꼭 잡아주며요. 괜찮으실 거예요. 응.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은 1998년 남편 박성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 박성호 씨의 회사 동료 증언입니다. 한 남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박성호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계셨나요? 네. 박성호 씨는 매일 퇴근 후 술을 드셨습니다. 저희가 말려도 듣지 않으셨죠? 부인이 술을 먹인 적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인께서 전화로 술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웅성웅성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두 번째, 사고 현장 목격자 증언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순자입니다.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박성호 씨가 혼자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 탔어요.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CCTV에도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비틀거리며 걷는 남자, 혼자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장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의 시어머니 고 박순자 씨가 생전에 남긴 일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의 딸 박지은 씨가 할머니 유품에서 찾았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12월 25일 며느리가 감옥에 갔다. 보험금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며느리를 증언했다. 며느리는 나쁜 년이다. 아들을 빼앗아 갔으니까. 법정이 술렁였어요. 1999년 1월 3일 손녀를 데리고 왔다. 이제 내가 키울 것이다. 며느리는 평생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 복수다. 미선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2000년 3월 15일 가끔 며느리가 생각난다. 내가 한 것이 맞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에 대한 원 판결을 파기합니다. 쿵쿵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은 무죄. 그 순간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 얼른 부축했어요. 엄마,
무죄, 무죄래.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20년, 20년 만에 무죄 판결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지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무죄입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죠. 미선은 지은의 등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무죄 판결, 딸이 밝혀낸 진실. 지은의 카페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러 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트잇에 빼곡하게 적힌 응원 메시지들. 지은은 그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한쪽에 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카페라떼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미선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홀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지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서울 외곽의 한 공동묘지, 박순자 시어머니의 묘였습니다. 미선은 묘 앞에 조용히 섰어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놓았죠. 어머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도 용서할게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잃어서 힘드셨겠죠. 저한테 화풀이하고 싶으셨겠죠. 미선은 묘에 절을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돌아서려는 순간, 엄마,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놀라 돌아봤어요. 지은아, 어떻게? 카페 CCTV 보고 따라왔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올 필요 없어. 가자. 아니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이 묘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미선이 놀라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착하시니까 용서하셔도 저는 아니에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엄마가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2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엄마랑 함께한 어린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지은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신 거예요? 미선이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안 끝났어요. 저 아직도 할머니가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됐어. 원망해도 돼. 미선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놓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어. 지은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응? 엄마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전 안 괜찮아요. 엄마가 제 곁에 안 계시면 지은의 눈이 붉어졌어요. 20년을 못 봤잖아요. 이제는 매일 보고 싶어요. 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미선은 고시원을 정리하고 지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아니야. 내가 거실에서 잘게. 안 돼요. 엄마는 방에서 주무셔야죠. 너야말로 방에서 자야지. 두 사람이 옥신각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웃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20년 만에 느꼈습니다. 저녁. 지은이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죠.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엄마랑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안 잤어. 지은이 엄마 옆에 누웠어요. 어렸을 때처럼요. 엄마, 응?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절대 어디 안 가시죠? 안 가. 절대 안 가. 미선이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지은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카페 2호점을 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카페의 매니저를 엄마 미선에게 맡기기로요. 엄마, 이거 봐요. 지은이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새 카페예요. 엄마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뭐, 나를? 네. 엄마도 이제 일하셔야죠. 하지만 난 카페 일을 해본 적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미선은 도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요. 지은아, 엄마 2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요. 미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3개월 후, 그림자 없는 집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미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지은이 옆에서 도와주었죠. 엄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응. 첫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옆에서 지켜봤죠.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와, 맛있는데요? 정말요?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미선은 느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루가 끝났습니다. 지은과 미선은 카페 안을 정리했어요. 엄마, 오늘 첫날인데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다. 지은아. 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과 지은은 나란히 걸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오갔죠. 엄마, 응? 우리 정말 잘 될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나도 내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었던 상처.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요. 그리고 1년 후. 그림자 없는 집은 이제 3호점까지 생겼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어요. 미선은 2호점의 든든한 매니저가 되었고 지은은 3호점까지 운영하는 유능한 사장이 되었죠. 어느 봄날 카페 1호점에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와 5살쯤 된 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랑 딸기 주스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은이 주문을 받는데 어린 딸이 졸라댔어요. 엄마, 나 화장실. 알았어, 잠깐만. 엄마가 딸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선이 말했어요. 예쁘다. 네, 저 아이. 우리 지은이 어렸을 때 생각나.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 기억나요. 엄마 손잡고 걸었던 거. 정말? 네. 어렴풋이요. 엄마가 따뜻했다는 것. 엄마 손이 좋았다는 것.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죠. 지은아. 네.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미선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엄마와 함께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을 봤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함께할 시간, 사랑할 시간, 행복할 시간. 엄마 사랑해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옆방에서 엄마가 자는 소리가 들렸죠. 편안한 숨소리였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죠.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이. 그림자 없는 집. 이제 그곳에는 진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픔의 그림자도, 후회의 그림자도, 오직 사랑의 빛만이 가득했죠. 엄마와 딸.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